2차 전지는 조정 충분히 받았으니까 올라갈 확률이 더 확률적으로 훨씬 높은 거죠. 그 에코프로 네. 그 목표 주가를 진짜 42만 원으로 제시한 곳도 있는데 네네. 또 반면에 또 KB증권 보고서 같은 경우는 네. 또 내년 2차 전지 영업이익이 40% 증가한다. 네네. 그러면서 되게 또 좋게 얘기하시니까 증권사별로도 다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요 그 KB증권 네네네.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요. 네. 거기 KB증권의 합산으로 한 게 그 6개 기업이거든요. 네. 에코프로 BM,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LNF, SKI 테크놀로지, WCP예요. 네. WCP는 분리막 2등 업체입니다. SKI 테크놀로지는 분리막 1등 업체고요. 이 6개의 기업인데 그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대략 영업이익이 내년에 80% 증가하고요. SKI 테크놀로지랑 WCP도 대략 40% 이상 증가해요. 네.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는 올해 워낙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LNF도 저는 내년에는 80% 이상 영업이익 증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투자도 엄청 했더라고요. 네, 네. 대구에 2조 5천억 투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구에 2조 5천억 투자한 거 당장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적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6개사의 합산 영업이 40% 이상 증가한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당연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내년 수치는 대략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전기차 전체 판매량 최소 미니멈이 1740만 대, 최대 1900만 대입니다. 그래서 합산으로 증가하면 전기차 실제 출하량의 증가는 대략적으로 1740만 대로 잡으면 25%, 1900만 대로 잡으면 35%입니다. 그래서 25에서 35% 전기차가 늘어나고 배터리의 출하량은 이거보다 당연히 훨씬 가파르겠죠. 30%에서 38% 정도 예상하는데 출하량으로 치면 이 수치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 1050기가와트시에서 1170기가와트입니다. 1050에서 1170기가와트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왜 말들이 많냐면 올해는 23년에는 전기차가 지금 내년은 25에서 35% 했는데 전기차가 40% 증가했고 배터리 출하량은 4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7% 갭이 있는 거죠. 여기는 5% 정도 갭이 있는 거고요. 여기도 이거 평균 내면 7% 정도 갭이 있는 거. 이 7% 가지고 지금 엄청 둔화될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과도한 우려라고 보고 있고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엘바마하고 SQM이란 리튬 거의 글로벌 1등, 3등, 1등, 2등 업체인데 그 회사들이 1분기 내년 1분기까지 그 바닥 저점 찍고 2분기에 우리는 영업이 정상화될 거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2분기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2분기부터 다시 리튬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얘기는 안 해드렸네요. 리튬 회사들 생산 원가가 15에서 20불입니다. 근데 지금 20불 밑으로 깨진다는 거는 얘는 역마진 난다는 거예요. 얘는 안 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리튬 업체들은 이제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성 재고 계속 엄청 떨구고 있고요. 근데 그 이유가 악성 재고 떨구면 올릴 겁니다. 채굴 생산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채굴 생산 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말씀하신 대로 채굴량 자체도 많았고. 근데 이런 그 채굴하는 업체들이 엄청 망하겠네요. 그 가운데서. 그렇죠. 이렇게 과도하게 단기간에 많이 늘었으니까 이 중에 줄도산하는 업체들 나오면 공급은 더 이상 급격하게 이렇게 과잉 공급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리튬 가격 하락하는 부분까지 지금 정상화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약간의 공급 우위 있던 부분을 엄청나게 작년부터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에 모든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테슬라도 건식 공정 하는 거고 배터리 업체들도 로봇 쓰자
자동화 서비스자 난리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스토리가 연결돼요. 그러네요. 아 그럼 로봇이 클 수밖에 없겠구나. 아 그렇게 하니까 전기차 가격이 또 내려지고 가격이 또 떨어지겠구나. 내연기관하고 그쵸. 비슷해지는 거고. 배터리 원가도 싸지겠구나. 생산 원가 엄청나게 절감하면 되거든요. 네. 또 재미난 게 포스코 퓨처엠이 단결정 지금 먼저 선빵 때려가지고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2분기 때 31%에서 3분기 때 단결정만 매출 41% 그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올렸어요? 엄청 빠르네. 얘네가 지금 하이니케 양극재는 알아요. LNF 에코프로그램 뒤진 거. 그러니까 단결정으로 우리가 치고 나갈 때서 41%인데 단결정이요. 에너지 밀도도 다결정보다 좋고 수명에 대한 안정성도 높은 것도 있지만요. 생산 원가를요. 6에서 10% 절감시켜요. 아 그래요. 이게 무시 못하는 그럼 거죠. 이게 그거죠. 영업이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100% 영업 마진으로 다 연결돼요. 역시 이야. 하십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못해도 내년 말에는 올해 영업이 박살 났잖아요. 3%에서 최소 2배 본다. 왜? 우리는 리튬 가격 떨어지는 것 알겠어. 우리는 생산 원가 절감해서 했어. 마진 올릴 거야. 이미 했어. 이거 못 따라와요. 이거 단결정 양극재 매출 비중은 에코프로비움, LNF, LG화학이 이 포스코 퓨처엠 못 따라요. 에코프로비움, LNF, LG화학이 단결정 양극재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이 비중 압도적이에요. 네. 그래서 전 또 포스코 퓨처엠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단결정 양극재를 높이면서 그들만의 생산 원가를 절감해서 마진율을 개선하는 과정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 또 음극재에다가 음극재 수직 계열화 다 돼 있잖아요. 당장 포스코로부터 24년도부터 봤잖아요. 코스모 신소재는 더 재밌어요. 23년도부터 수주를 막 받기 시작했어요. 22년부터 박살났던 리튬 원가 하락한 거를 제일 타격을 안 받았어요. 왜요? 당장 23년도 수주를 중간 말부터 받았기 때문에 리튬 가격 빠진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슈가 거의 나온 없어요. 다음에 거의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만의 포스코 퓨처엠대로 코스모 신소재도 리튬 가격 빠진 거를 다 이런 회사들이 다 박살난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의 또 이유가 있는 거죠. 다 회사들만의 자구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악재가 와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2차 전지 K 배터리 물론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기업들은 거기에 적응해서 네. 그 생존하기 위해서 또 혁신하고 네네. 그렇게 하는 거네요. 몸부림치는 거네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언론에서 이슈 만들어내지만 당장 이 회사들은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회사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리튬 가격 빠지는 것도 그렇고 그죠? 네. 그 실제로 중국에서는 막 구조조정 시작됐다고 막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생산 중단도 하고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래도 잘 적응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네. 2024년에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40% 증가하면 네네. 주가 상승도 좀 자연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저는 23년에 하반기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24년 하반기 실적 피크 찍으면 오히려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거든요. 최소 3개월에서 9개월 정도잖아요. 그래서 24년 하반기에 실적 엄청 좋아질 걸 알면 그렇게 안 사던 기관이나 외국인도 좀 먼저 사서 땡기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그래도 올해 너무 최악이었으니까 올해 엄청나게 많이 팔았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열심히 사서 땡겨놨잖아요. 그럼 반도체를 누군가한테 넘기고 그 반도체 판 걸로 뭘 사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죠? 맞아요. 반도체 팔아놓고 또 반도체를 더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왜? 반도체 이미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 지금 보니까 개인들은 반도체 계속 팔고 네.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네. 사고 네. 그잖아요. 그것도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그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쵸. 사이클 온다고 하는데. 그쵸. 그게 역으로 도는데 근데 2차 전지는 생각보다 그 삼성 SDI 44조 계약 나고 불법 공매도 금지할 때도 저는 그래도 추세가 한 2, 3일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강하게 매수세 안 붙었거든요. 아직도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확실하게 공격적으로 배팅 안 하는 거 계속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건데 네. 오히려 눈치 보는 게 더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악재가 다 나왔으니까 다 나왔는데도 요새 진짜 신기한 거는 제가 최고로 욕 많이 먹은 게 대주전자 재료 좋게 얘기했다 엄청 욕 먹었는데 대주전자 재료도 가장 모멘텀이 약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안 빠지고 아까 사마 알미늄하고 DI 동일만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대주전자 재료 주가가 최근에 엄청 견조해요. 그러니까 주변주로 된다는 거는
2차 전지 주가의 생태계는 더 건강하다고 보거든요. 양극재 너무 편중됐었잖아요. 충분히 조정을 네, 받으면. 그렇죠. 음. 그래서 그 충방전과 관련된 오히려 음극재라든지 아까 그 대주전자재를 서포트하는 그 도전재 만드는 나노신소재 이런 회사들이 역으로 차별화돼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데 양극재가 뭐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있어도 확률적으로 빠지는 쪽보다는 올라갈 쪽 확률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전문가분들은 그 꼭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성장 섹터에 있는 이제 기업들의 주가는 조정이 온다 할지라도 뭐 6개월, 1년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 막 네, 그러니까 막 1년 이상 막 네. 이렇게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한 6개월 있으면은 다시 주가가 오르는 거죠. 조정 기간이 6개월 정도면 충분한 거고. 만약에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좀 지쳐가지고 만약 다른 섹터로 갈아타면 네, 네. 엇박자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긴 벌써 이미 또 네. 다른 세력들이 네. 매수를 해놨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 되게 중요한데 진짜 엇박자 탈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땡겨 난 거에 더 땡기려면 여기서 더 뭔가 플러스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이미 단기간에 슈팅 나온 거를 더 올리려다가 평균적으로 60% 이상 박살났거든요. 근데 60% 박살나서 더 빼려면 시장에서 알고 있는 리튬 가격 하락, 전기차 수요도나 우려, 그다음에 그 2차 전지 말고 다른 업종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더 큰 스토리, 더 큰 숫자 넘버스가 나와 있는데 그건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최근에 하반기에 아주 공격적으로 진짜 한 달 내내 미친 듯이 올라가는 두산 로보틱스가 여기서 더 가려면 더 드라마틱한 숫자가 나오거나 더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쉽지 않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두산 로보틱스나 반도체가 가면 2차 전지는 절대 못 가는데 그동안 두산 로보틱스나 반도체는 계속 갔어요. 계속 쉬지 않고 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조정 나올 때가 된 거고 2차 전지는 조정 충분히 받았으니까 올라갈 확률이 더 확률적으로 훨씬 높은 거죠. 제가 2차 전지를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주식시장 생리가 악재 나올 때 더 이상 안 빠지면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하방이 지지됐다는 거고 호재 나와도 더 이상 안 오른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다 한 거죠. 근데 2차 전지 쪽은 앞으로 호재 나올 게 훨씬 전 더 많다고 봅니다. 이미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를 뭐 벌써 두세 달 전부터 하도 때려놔가지고 네, 너무 심하게 하도 때려놔가지고 그렇게 봅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네. 손절 네. 하면은 안 되겠네요. 네, 저는 손절하면 또 엇박자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에코프로 같은 그 광물 업체, 양극재 업체 같은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장비 업체인 뭐 P&T 이거를 비중 조절을 그거는 따져 보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 사람들이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사람들이 진짜 잘못 생각하는 게 에코프로 500% 수익 났어요. 아 비싸게 사셔서 나 50% 수익 났어요. 자 에코프로 50% 수익 났고 그 다음에 내가 양극재 포스코 퓨처엠 사서 40% 수익 났어요.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만 아셔도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거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핵심은 꼭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산 종목이 5종목이에요. 다 2차 전지 포트를 다 채웠어요. 에코프로 수익 50% 났어요.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의 대장이다 해가지고 40% 수익 났어요. 그 다음에 난 뭔가 좀 아쉬워가지고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나노신소재 30% 수익 났어요. 근데 장비주하고 기타 조금 잘못 엇박자 나가지고 장비주에 뭐 예를 들어 윤성 FNC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또 나 뭔가 또 2차 전지 기타 최대한 포트폴리오 분산할 거 해가지고 배터리 셀 업체에 뭐 좀 저평가돼서 난 SK 오히려 이노베이션 샀어. 근데 마이너스 20%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보통? 에코프로 500% 수익 났으니까 팔아야지. 열심히 팔아. 그래가지고 맨 끝에 있는 SK 이노베이션을 막 메꿔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투자 실패를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보시는 구독자분들 그걸 줄이는 최대한 확률적인 높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2차 전지뿐만 아니고 완전 까꾸로 하셔야 돼요. 포스코 퓨처엠 2등, 1등 에코프로 BM의 수익난 수익금 있잖아요.
그 수익금만큼 요 비중은 이 수익금 난 것만큼 요 비중을 계속 줄이시는 거예요. 요게 조금 오를 때마다. 그러면 마이너스 난 SK 이노베이션하고 윤성 FNC 마이너스 난 거를 뭐 그날 뭐 3% 오르면 뭐 20% 적립. 3% 오르면 20% 적립. 오르는 주식은 더 오른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줄이는 거를 그냥 현금 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 더 담는 거예요. 에코프로랑 포스코 퓨처. 그럼 확률적으로 전체 수익금이 훨씬 더 커지거나 손실 난 게 훨씬 많이 메꿔질 거예요. 제 예를 말씀드릴까요? 2차 전지 떠나서 저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어떤 A 종목 50% 수익 났고 B 종목 40% 수익 났고 C 종목 본전 D 종목 마이너스 10% E 종목 마이너스 20% 났어요. 저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거 올라올 때마다 여기다 계속 합치고 있어요. 이 A, B의 물량을 늘리고 있어요. 이거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아니고 이거 손실 난 거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정리해서 하니까 계좌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이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 손실 많이 난 거를 잘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서 2차 전지 중에 자기가 갖고 계신 거 중에 최고 수익 많이 난 거에 더 물량을 늘리시는 전략을 해보시면 계좌도 깔끔해지고 수익금도 훨씬 더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는 네. A, B가 네. 구조적 성장주로 그렇죠. 앞으로 계속 기본적으로 예, 성장을 해야 숫자가 되겠네요. 찍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네. 이번에 보니까 그 찰리 먼거 네네. 돌아가시고 이제 워런 버핏 또 맞아요. 보니까 네. 애플에다가 네. 불타기를 하잖아요. 40% 불타기 40% 들고 있는데 불타기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이양 그 똑같은 그 개념을 보시면 그러니까 애플은 정확한 비유입니다. 장기적으로 정확한 비유입니다.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꺾이면 이제 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주식은 네, 안 되는 네. 거고. 그렇군요. 네.